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과외 선생님에게 절대 주의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 정말 폭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구하시는 건데 이 부분만 잘 염두에 두시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도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먼저 첫 번째는 성이 다른 분은 가급적 피하라 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선생님이 뭔가 굉장히 실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봐왔던 것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학생이 고3이었고 아이가 너무 출중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그 착실하고 성실하고 단정하신 선생님께서 너무나 이 학생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한 게 아니었고 역으로 선생님이 너무 좋아했고 나중에 스토커처럼 쫓아다니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고요. 심지어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거기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긴 시간이 있었는데 이럼으로써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해가 컸고 성적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뭐 이렇게 심각한 일이 설마 있을까 하는데 글쎄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은 분이라 해도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닌 중고등학생이라면 적어도 같은 성에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아들이면 남자 선생님, 또 딸이면 여자 선생님을 이렇게 구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요. 공부하기 싫다, 학원 가기 싫다 이렇게 해서 과외 선생님은 좋다라고 하니까 웬 떡이야 고마워라 라고 생각을 하고 과외를 시키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시키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오르지 않아. 이럴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만만하고 편하고 친구 같아서 얘기하면서 시간이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선생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꽉 잡지 않고 그냥 아이 편하게 해준다고 뭔가를 하면서 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부분, 해야 할 부분은 스킵하고 그냥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시간을 그냥 때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부모들이 또 이런 걸 처음 겪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해외에 갔을 때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좀 적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급하게 선생님을, 내 대학생 선생님을 이제 구해서 했는데 너무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가 거부 반응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1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SAT 이전에 있는 PSAT였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좋고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저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고 저는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좋다 해도 또 선생님이 괜찮은 것 같아도 이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의논해 보시고 이게 아니겠다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그만두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요. 정말 멘토 같은 선생님을 구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말 성공적으로 과외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자기가 꿈꾸는 그런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면 자기 꿈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고 고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단순한 공부뿐만 아니라 그 분야를 꿈을 꾸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멘토 같은 선생님을 찾는 데에 좀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단지 그냥 공부만 가르친다, 기계적으로 가르친다. 선생님이 그 분야의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과외 선생님이면서도 멘토 같은 선생님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정말 큰 역량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한 과외 선생님을 찾는다면 아이가 꿈꾸는 분야와 비슷한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을 보고서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다면 정말 성공한 거예요.
다음으로 성공적인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전공을 하시는 분, 그분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서울대라고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요. 근데 서울대 수학과 선생님께서 만약에 하신다 해도 그 수학 분야에 있어서도 내신인지 아니면 경신지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갔을 경우에는 경시를 다루지 않고 내신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그분이 솔직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분야는 다뤄보지 않았으니 경시를 다룬 그런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역으로 말씀을 드렸대요. 이런 것처럼 다 서울대 수학과라고 해서 다 수학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이 내신 분야라면 충분히 잘할 것이지만 경시를 다룬다거나 어떤 특정 분야를 다룬다면 그 분야를 잘 다룬 선생님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영어라면 외국에서 살았다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또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닌 게, 이 아이가 내신 부분이냐 또는 뭐 해외에 있는 SAT 분야냐 또 토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영역이. SAT를 잘한다고 해서 토플을 잘하는 게 아니고 또 토플을 잘한다고 SAT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의 그 어떤 방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SAT 같이 어려운 것에서 대부분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거기에서 내신, 한국의 내신을 잘 가르친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즉, 이 분야를 잘한 선생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내 아이의 내신 성적을 끌어올려줄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요. 토플 잘하는 선생님이 SAT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뭐 내신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셔다가 과외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그 분야를 잘하는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올리고자 하는 그 과목의 그 부분을 이 선생님이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성공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등급인데 뭐 거기서 만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적인지, 아니면 뭐 5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리고 싶은 건지, 아이마다 그게 다를 텐데요. 무작정 그 선생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초빙을 해와서 한다고 하면 고가이기도 하고 또 내 아이의 그 성적 부분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아이에게 맞는 그런 실적을 가지신 선생님, 그분이 실제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적을 올렸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초빙을 해오시면 아무래도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아이 성적도 올릴 수 있는 일거삼득이 되겠죠. 사실 과외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은근히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돈 낭비 덜 했을 텐데, 시간 낭비 덜 했을 텐데, 우리 아이가 속 썩는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과외 선생님을 구하셔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을 올리는데 금전적인 부분을 세이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